많은 분들이 선생님 운동하는 내과 의사시면 운동할 때 보충제 뭐 드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운동, 정확히는 헬스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지가 8년 좀 넘었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생활체육 지도사 보디빌딩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닥터 능력 채널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운동 채널 만들려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저는 운동에 진심입니다. 그런 제가 실제로 운동하면서 8년 넘게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레아틴하고 오늘 설명드릴 이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 여기서 이제 크레아틴은 제가 따로 반드시 다음에 또 한편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단백질 보충제, 특히 제가 먹는 분리유청 단백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보통 단백질 보충제 하게 되면 헬스하는 사람도 먹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고령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근거가 있으니까 반드시라는 말을 붙였겠죠. 그 근거가 실제로 이렇게 한국인의 단백질 1일 평균 필요량이 몸무게 1kg당 0.73g이고 권장 섭취량은 1kg당 0.91g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몸무게 60kg인 사람은 하루에 단백질을 44g은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 권장하기로는 55g 정도는 먹어줘야 그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kg당 0.91 이 숫자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만약에 0.91이 외우기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1kg당 1g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인 사람은 하루에 단백질을 60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고령자는 0.91이 아니고 1.2g 더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고 운동선수는 더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운동선수는 여러 논문에 따라서 1.2에서 심지어 1.8g까지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고, 근데 심지어 고령자도 이렇게 한국노인병학회, 한국영양학회 근감소증 노쇠연구회 공동위원회에서 체중당 1.2g까지 먹어주라고 딱 명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야 당연히 근육의 재료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더 먹어주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고령자는 왜 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이 노인에서의 근감소증, sarcopenia가 소위 말해서 우리 의학계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요 근감소증도 영상 한 편으로 또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근감소증이 있으면 우리 고령자분들이 낙상, 장애, 그 다음에 당뇨 같은 질병, 심지어 사망률까지 굉장히 크게 이 근감소증이 관여를 합니다. 낙상은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잘 넘어지겠다 싶겠지만 당뇨는 왜 늘어날까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아주 많이 당뇨는 이 허벅지와 뱃살의 싸움이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썼었어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뇨는 내장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또 너무 없으면 그것도 당뇨의 위험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낙상, 당뇨, 사망률에다가 게다가 면역력까지 이 단백질 그리고 근감소증이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고령자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지금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시냐? 이렇게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남자는 필요량은 50g, 권장량은 60g이고요. 여자는 필요량 40g, 권장량 50g으로 본인 체중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섭취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남자 65세에서 74세 요 그룹만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지 그룹은 전부 다 권장 섭취량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최소 필요량 기준으로 해도 실제 섭취량이 30.7%, 48%, 35.6%, 심지어 60.1%가 최소 필요량보다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권장량 아닙니다. 최소 필요량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여성분, 우리 어머님들이 60.1%가 최소 필요량도 안 되는 단백질을 지금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소 필요량 아니고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하면 한국 노인의 무려 80%가 단백질 섭취 부족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나라 고령자 대부분이 반드시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야 되는 거는 절대 과장이 아닌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어머님이 연세가 75세가 넘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빨리 이 분리유청 단백질 구매하셔서 지금 바로 어머님께 사드리세요. 아니 근데 뭐 운동을 해야 근육이 느는 거지 무슨 단백질 보충제만 먹는다고 근육이 늘어나나? 참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자, 우리 고령의 남성분에서 Isolated Whey Protein. 자, 오늘 설명드릴 바로 분리유청 단백질이죠. 요거를 먹었을 때, 자, 여기서 흰색이 운동을 안 한 그룹이고 까만색이 운동을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청 단백질 먹은 양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평균 71세 남자에서 분리유청 단백질을 20g을 먹고 운동을 안 한 그룹이 분리유청 단백질을 안 먹고 운동만 한 그룹보다 심지어 근육 합성량이 더 높았어요. 자, 물론 여기서 운동도 하면서 이 유청 단백질을 먹은 그룹이 당연히 훨씬 더 근육 합성량이 높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단백질 보충제라는 게 무슨 마법의 약이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자, 이 정도로 이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우리 노인에서 근육 합성의 단백질이 아주 결정적이다, 근 감소를 막는데 필수다 라는 거죠. 그래, 알겠다. 닥터 딩뇨야, 단백질 많이 먹을게. 근데 꼭 보충제로 먹어야 되나? 모든 거는 음식으로 먹는 게 더 건강하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음식으로 먹는 게 실제로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음식으로 충분히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아까 팩트로 확인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 무언가 단백질만 먹기가 좀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가 쌀하고 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쌀하고 콩에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추가로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는 우리가 추가로 엄청나게 많은 포화지방이 또 다량으로 딸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식으로 순수하게 단백질만 먹는다 이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계란 흰자랑 닭가슴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닭가슴살은 일단은 너무 맛이 없고요. 두 번째 또 비싸고, 세 번째는 우리 고령자분들께서 치아도 안 좋으시고 소화가 안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흰자는 또 달걀 노른자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근데 단백질 보충제, 이런 보충제 종류는 너무 먹기 쉽죠. 저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집에 오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닭가슴살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단백질 보충제 그냥 물에 타서 꿀꺽 하면 끝이죠. 그래서 이 보충제의 편의성이라는 거는 정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입니다. 심지어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보충제 이러니까 이제 뭐뭐제가 들어가서 이거를 또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그냥 우유 단백질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가루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좋게 정제해 놓은 거지 이게 무슨 약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고려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그래 단백질 보충제 먹을게. 근데 왜 하필 또 유청 단백질이냐? 대두 단백질이 가격도 더 싸던데,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두 단백질이 메치오닌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류신 같은 BCAA 함량도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근육량을 촉진하는 데 더 좋을 수 있다는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 연구에서 콩 단백이 근육 합성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런 반론의 연구들도 또 있긴 합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우리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근육 생성에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해서 우리 우유와 달걀에 있는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여기서 콩은 완전 단백질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쌀과 두부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 부족할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고령에서 우유와 고기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부족할 일이 많고요.
실제로 아까 통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령의 여성분들이 대충 밥하고 나물 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들에서 정말 동물성 단백질 부족이 심각하거든요. 자, 이런 이유로 대두단백보다 유청단백질이 더 선호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대두단백 보충제가 더 싼 건 맞지만 유청단백 보충제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성비로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대두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먹어봤는데 물에 타면은 이게 떡이 집니다. 그래서 타서 먹는 게 좀 불편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이런 점도 유청단백질을 더 선호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왜 유청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쭉 다 설명드렸는데, 자, 이게 진짜 제가 무슨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 모든 걸 다 걸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8년째 분리유청단백질을 먹어오고 있습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실제로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면 절대로 광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청단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청단백질의 원료인 우유를 보시면, 자, 우유는 구성이 이렇게 무려 88%가 그냥 물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고, 이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보시면 그게 바로 유당, 유단백, 유지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게 바로 버터입니다. 요 유지방을 따로 모아서 만든 게 버터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먹으면 저지방 우유고요, 요렇게 먹으면 바로 무지방 우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유 먹고 설사하는 분들 배 아프게 만드는 그 성분이 바로 이 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가 안 아프게 만든 요렇게 유당을 빼고 만든 우유를 락토프리 우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산균을 넣어서 요 유당을 유산으로 분해해서 만든 게 바로 요구르트 또는 요거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에다가 식초 또는 레닛이라는 걸 넣게 되면 요렇게 이제 떡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떡진 요 부분을 응유, 커드라고 하고, 떡지고 남은 요 맑은 부분, 이 부분을 바로 유청, 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요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응유,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치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단백이 20%는 유청 단백질, 80%는 그 응유 단백질, 즉 카제인 단백질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청 단백질 가지고 여러 보충제들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기에 지금 우유에서 이 유청 단백질이 얼마나 조금만 나오겠어요. 우유 1리터에서 보통 6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요 카제인 단백질을 안 먹고 굳이 요 유청 단백질을 더 선호하느냐? 자, 저 유청 단백질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맑은 부분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물에 일단 잘 녹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항상 체해 있고 정말 소화력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질 자신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말 소화력이 약한데, 제가 저 분리유청 단백질을 8년간 먹는 중에도 뭔가 부대낀다든지 소화가 안 된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저 유청 단백질이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그 우유 단백질로 만든 여러 보충제 종류들을 쭉 다 설명드릴 건데, 뭐 우리가 그 어려운 WPC, WPI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단박에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유 단백질 보충제 종류들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WPC는 농축 유청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농축한 거죠. 바로 요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당이 이렇게 딸려 들어와 있죠. 유당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가 아플 수 있겠죠. 보충제 먹고 설사하시면 거의 다 요 W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유당이라는 게 설사를 유발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몸에는 절대 나쁜 성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당에 만약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이게 심지어 가격도 더 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 WPC를 먹는 게 더 이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WPC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유당 근처만 가도 배가 완전 난리 요동을 치고 아주 발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유당불내성이 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당을 제거하고 유청 단백질만을 순수하게 모아놓은 거를 WPI, 즉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WPI 중에서도 락토프리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것도 뜻 자체가 유당이 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민성이 심한, 유당불내증이 심한 분들은 락토프리가 붙어 있는 걸 고르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WPI는 유당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WPH는 뭐냐면 요 유청 단백질을 더 잘게, 소화가 잘 되게 가수분해 한 거를 WPH라고 해요. 근데 이 WPH는 WPC를 가수분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대로 유당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전혀 먹을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WPIH, 요거는 이제 뭔지 바로 아시겠죠? 요거는 WPI를 가수분해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당도 없고 가수분해도 된 거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중에서는 여기서는 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WPIH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자, 요거 사이는 가격이 2배 정도씩 뛰는데 여기 사이는 가격이 한 3, 4배 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고가인데 사실은 여기서 요 그냥 분리유청 단백질 그냥 WPI만 먹어도 제가 먹었을 때는 소화가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WPIH는 정말 소화력이 약한, 극도로 약한 뭐 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 정도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그 가격까지 주면서까지 꼭 WPIH를 먹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WPI 분리유청 단백질이 가성비도 좋고 물에도 잘 녹고 소화도 뭐 충분히 잘 돼서 그냥 여러분들이 단백질 보충제 고르실 때 이 분리유청 단백질만 골라도 최소한 실패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것만 8년을 먹었겠어요. 자, 우유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분리유청 단백질을 고르셔야 됩니다. 농축이라고 적혀 있는 걸 고르시면 똑같이 설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분리라는 글자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음식으로 단백질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보충제만으로 좀 더 완벽한 단백질을 먹고 싶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 구종입니다. 요 필수 아미노산 구종의 각각의 가중치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단백질 보충제 안에 요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그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우리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즉 말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으면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충분한 양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리유청 단백질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 2가지를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일단 이것도 너무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아무리 근력 운동을 빡세게 하는 사람도 자기 체중 1kg당 단백질 2g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2g이라는 게 음식에 있는 단백질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과량을 먹기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본인이 음식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고령자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런 분들이 먼저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적혀 있는 정량대로 먹으면 절대로 2g을 넘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팥이 안 좋은 만성 신질환자들도 일부러 단백질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사람, 이분들 이제 굉장히 콩팥이 안 좋아서 대부분 신장내과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키로당 0.8g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다니는 신장내과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결정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백질 보충제 주의할 점 2번째는 단백질 보충제는 절대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보충제를 먹더라도 다른 음식들도 충분히 골고루 드셔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근력 운동을 최대한 열심히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백질 보충제,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분리유청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고 오늘도 세 줄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